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지역에는 국회의원 선거만이 아니라 안동시의 경우 광역도의원과 기초단체 시의원을 뽑는 선거도 함께 치러지고요. 상주에서는 시장도 새로 뽑게 됩니다. 아무쪼록 소중한 한 표의 권리 잊지 말고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일을 잘못할 때마다 또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비판을 많이 합니다. 지난 20대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특히 많은 욕을 먹었죠. 동물국회, 식물국회를 넘어서 냉동국회, 막장국회, 별명도 참 많이 얻었습니다. 21대 국회의원만큼은 제대로 뽑아서 이런 이상한 별명 말고요, 정말 일 좀 잘하는 제대로 된 국회 한번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국회 개혁, 스스로 특권 내려놓고 국민에게 박수 받는 국회 기대해 보겠습니다. 4월 14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사장님, 우리 회사도 검진이지로 바꿔주세요. 이제부터 검진 업무 검진이지, 무료로 쉽지. 검진이지 직원들도 행복한 게 검진이지, 무료로 쉽지. 편하네. 검진이지. 건강검진 업무가 쉬워지는 무료 솔루션 검진이지. 드라이브스루 다음 손님, 기아차 주세요. 기아차 나왔습니다. 와, 얼마예요? 계산 도와드릴게요. 1년 뒤에. 네? 기아자동차는 1년 먼저 테이크아웃이 가능합니다. 계산은 내년부터 36개월 저금리 혜택으로 기아차 희망 플랜 365 프리. 4월 30일까지 세부 내용 홈페이지 참조. 알러지엔 지르텍. 훌쩍훌쩍 알러지엔 간질 알러지엔 애취 알러지엔 알러지엔 지르텍. 하루 한 알 지르텍. 약국에서 찾으세요.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봄이 오면 활짝 피어나는 것은? 고객을 리스펙하는 쌍용자동차의 마음. 쌍용자동차 SUV 전차종 구매 시 최대 6% 할인 또는 60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이 활짝 피어납니다. 누리세요. 혜택의 계절. 4월 한 달 쌍용자동차 전 시장에서. 네,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알아보는 시간, 최영일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고요. 2부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총선 특집으로 갑니다. 총선 특집 비례정당을 만나다. 오늘은 정의당 배복주 비례대표 후보, 그리고 이어서 국민의당 안혜진 비례대표 후보를 연결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시사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뭐 늘 그렇듯이 할 얘기는 너무나 많고 시간은 맞습니다. 제약돼 있어서요. 좀 네, 간단 빨리 명료하게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우선 이제 4.15 총선 6시간도 남지 않은 공식 선거운동 시간이네요. 네, 지금 네. 이 시각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네, 5만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예. 뭐 막판 유세죠. 예, 느낌은 어떤 거냐면 예, 수능 1년 동안 공부를 못한 학생이 네, 이제 시험을 이제 몇 시간 앞두고 우리가 초치기 한다 그러죠. 맞아요. 벼락치기 하는 분위기인데 예, 그러다 보니까 막 스텝이 엉키고 꼬이고 뭐 난리가 아닙니다. 예, 그동안 몸 사렸던 것들 지금 몇 시간 동안 일단은 이 나에게 마음을 마지막 표심을 돌리도록 구해보자. 뭐 전국에서 후보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정당 지도부들이 돌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좀 이변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이변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제가 계속 좀 평정심을 잃지 마시라. 자책골을 주의하셔라. 그러니까 자책골이라는 게 주로 막말이니까. 막말 말실수. 입단속을 하셔라. 예.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일들이 홍준표 후보는 이게 상대 후보의 선거 캠프에 관련된 사람이 골프채로 와서 콜라병을 이제 휘둘렀는데 협박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또 지금 이현주 후보의 또 이 부부 폭행 논란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확인이 아직 좀 애매모호하고요. 그 남편이 폭행을 당했다는 거죠, 지금 맞습니다. 주장이. 예. 네, 유세 중에 남편이 폭행을 당했다. 근데 예. 지금 영상이 또 막 공개돼서 다니고 있는데 예. 그 영상을 보면 또 이제 정황이 조금 다르게 해석되는 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SNS에서는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 또 오늘 이제 터진 일은 뭐냐면 예. 고민정 후보 지금 서울 광진을 거물 오세훈 후보와 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깜깜이 선거다 보니까 여론조사가 높았던 것도 있고 낮았던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도권 초박빙이에요. 대체로 예. 고민정 후보가 좀 높았던 게 많았어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가 다시 결집하고 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180석 가능 발언이 나오고 예. 이 발언은 민주당이 아니고 사실 범진보인데 예. 이게 민주당이 180석을 얻는다고 하는 이제 이 또 야당 지지층들의 결집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슬로건을 아주 또 이제 기민하게 이 미래통합당은 복주냐 견제냐 이렇게 바꿨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문제는 바꿔야 산다에서 또 이제 굉장히 좀 빠른 전략 전술을 쓰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고민정 후보가 이제 다급해졌고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제 지원 유세를 하면서 예. 여기서 또 이제 재난지원금 얘기를 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급하니까 정부 여당에서는 그렇습니다. 당근을 쓰고 싶은 건 이해를 하는데 예. 하필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예. 재난지원금 이 신청을 빨리 받도록 통보하라. 미리 통보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이 선거 하루 전에는 조금 사실 정부가 말을 아끼는 편이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긴급재난지원금이야 어차피 정부는 주겠다라고 발표했고 지금 한 가지 남아있는 게 전체 주느냐, 애초에 발표한 대로 70% 주느냐, 네. 기준은 뭐냐, 이제 이게 지금 확정돼야 되는데 총선 끝나고 이제 추경 예산 낼 것은 이제 기정사실이 돼 있었습니다만 예.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니까 또 이제 야당들이 발끈한 겁니다. 예. 선거 개입 발언 아니냐, 또 그렇게. 또 이제 선심성 이제 지원금 살포 아니냐. 그러면서 민생당이 또 격한 말 했어요. 어떤 말을? 이게 무슨 룸살롱 골든벨 울리는 거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한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또 막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인영 원내대표가 재난지원금, 그러니까 고민정 후보가 당선돼서 당선되면,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이 받자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유세를. 네,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공세. 그러니까 그 말 자체는 해석 여지가 여러 가지 있고 야당이야 비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정해진 것을 이제 여당의 정책은 이렇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고민정 후보 유세 과정에서 봤으니 마치 이제 고민정 후보가 되면 이게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사실 예.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리는 없는 건데 예.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또 민생당은 이제 좀 격한 발언을 내고 지금 현재 시점 벌어진 제일 놀라운 것 예. 한 20분 후보가 나왔나 차명진 후보가 예. 후보 자격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좀 전에 나왔습니다, 속보가. 예. 법원에서 지금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이 요청을 차명진 후보 측이 하고 있었는데, 예. 자, 처음에는 제명한다. 근데 당 윤리위에서 제명까지는 아니다. 예. 이 탈당 권유. 예. 그러면은 탈당 권유가 10일 후에 결정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총선까지는 치르는 거고 후보 자격이 유지돼서 윤리위가 면죄부를 줬다. 근데 김종인 이제 선대위원장은 한심한 결정이다. 이렇게 윤리위를 그렇죠. 비판했고요. 예. 황교안 대표는 우리 당 후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이 최고위에서 그러니까 통합당 최고위에서 다시 제명 결정을 만장일치로 내렸고 예. 선관위에서 이제 후보 박탈한 겁니다. 예. 근데 법원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므로 아하. 이 차명진 후보의 제명은 무효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절차상의 문제라면 윤리위를 거치지 않고 최고에서 네네. 그러니까 제명했다 이건가요? 당원 당규가 있고요. 예. 애초부터 최고위에서 의결할 수 있는 거면 윤리위로 왜 회부했어요? 그렇죠. 예. 처음에는 윤리위를 회부해서 탈당 권유가 나왔는데 이번엔 윤리위를 안 거치고 이 재심이 아니고 거치고 제명을 했으니까. 거꾸로 이제 최고위에서 만장일치 제명을 했으니까 두 개의 제명과 탈당 권유는 다르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 절차가 이렇게 되면 안 되지가 이제 법 판단이에요. 그렇네요.
법원이 이렇게 해버렸으니까 지금 후보자기 유지가 되면서 김경민 아주 이 통합당이 마지막에 예, 예. 꼬이고 꼬였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차명진 후보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원죄로 올라가면 이게 또 뭐 당 지도부 책임론인 게 예, 그 공관위 책임론까지 갔어요. 그렇죠. 왜 공천을 왜 줬나 이렇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애초에 세월호 막말 전력이 있었는데 그래서 예. 오늘 뭐 정말 오만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뭐 정말 끝이 없을 것 네. 같습니다. 이게 어쨌든 이 오늘 밤에도 화제가 많습니다. 차명진 건 절차상 하자 있다. 제명 결의 무효. 이거는 통합당에는 악재라고 해석을 악재죠. 할 수가 있겠어요. 아주 일단 악재입니다. 자, 지금 뭐 일단은 차명진 후보의 한 가지 그나마 잘 된 거라고 보면 네. 이 사전 투표했던 표들이 사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표 처리가 안 되고 당선 여부는 지켜봐야 되겠고 예. 저 당선 여부 이후에 통합당의 반응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일단은 뭐 완주하게 됐습니다. 예. 말 나온 김에 하나만 잠깐만 좀 확인할게요. 네. 이거 좀 해프닝이라고 할까요? 이은재 의원이 그 사퇴 네네. 요정이라고 사퇴하세요로 유명한 이은재 의원이 네네네. 요즘에 뭐 통합당을 자꾸 기웃기웃 하는데 어제는 뭐 손가락을 깨물어서 혈서 쓰는 그 영상을 봤는데 맞습니다. 이거 가짜죠? 제가 보기엔 좀 가짜로 보이던데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예. 영상으로 보고는 예. 저 빨간 잉크 아니냐라고 얘기들을 하세요. 예. 뭐 그렇게들 추정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인이 아니고 이건 뭐 사실 확인은 할 수가 없지만 가짜다 얘기할 수도 없는데 누가 봐도 지금 네 이은재 후보가 지금 저 한국경제당에 들어갔죠. 예. 그래서 한국경제당이 지금 한석 의석으로 원내 정당이 되면서 지금 이제 저 비례정당 투표에 올라와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이은재 의원은 공천 탈락은 했지만 친정으로 본인이 이제 여기시는 통합당을 너무 가고 싶으신 거죠. 예. 근데 이제 살아 돌아가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무리한 퍼포먼스가 나오는데 이게 언제적 혈서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이런 정말 거 하면 정치가 개콘보다 더 재밌다는 얘기가 이래서 네. 좀 나오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은재 의원은 사실은 이게 정치보다 예. 이 국회 활동에 상당한 이 재미를 부여해 주셨으므로 알겠습니다. 왜 예. 공천을 탈락시켰느냐 하는 일부 유권자도 예. 농반진반 있습니다만 네. 뭐 어쨌든 뭐 끝까지 해프닝이 벌어지네요. 네, 자 지금 이제 각 당 선거 판세 분석을 좀 간단히 좀 해볼게요. 네네네. 지금 뭐 각 당에서 민주당에서 겸손 모드로 나가고 지금 통합당에서 읍소 전략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는 민주당과 통합당이 거의 다 나눠 갖고 여기에 무소속 몇 석 정도 될 것 같고요. 이걸 일단은 맞습니다. 지역구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맞습니다. 비례에 대해서 지금 많은 유권자들이 좀 혼란스러워하고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정을 하자고 이게 정확한 지지율은 아니고 네네. 만약에 가정을 해서 비례정당, 시민당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과 네. 통합당이 30% 정도 얻는다 가정을 하고 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이죠. 미래한국당이 가정을 하고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이 10% 정도 얻는다고 가정을 네네네. 하고 국민의당, 민생당이 5%를 얻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네. 과연 비례 의석이 몇 석 정도나 돌아가냐 이게 좀 궁금해요. 대략 나눠드리죠. 그중에서 예. 뭐 정말 어느 당이 3% 이상 얻느냐 못 얻느냐에 따라 뭐 컷오프가 되냐만야 예, 있지만 여러 가지 변수가 지금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정도의 이제 득표율을 본다면 예. 지금 이렇게 됩니다. 47석이에요. 네. 뭐 준연동형이 연동형 캡이 있어서 30석까지였지만 큰 의미가 없어진 게 예. 지금 이 거대 양당이 비례 후보를 아예 안 냈잖아요. 예. 비례정당으로 다 몰아주는 상황입니다. 예. 그럼 이렇게 되면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이 동률이다. 네. 그러면 한 이제 15석 플러스 알파 정도 가져갈 것 같습니다. 30%를 얻으면 15석 안팎. 15석, 16석, 17석. 아, 그렇게 근데 이제 17석까지. 이게 왜 변동률이 있냐면 예. 몇 개의 당이 원내 진입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눠 가져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사표 처리가 얼마나 예. 되느냐 이것도 봐야 되고. 절대적으로 몇 퍼센트는 몇 석 이렇게 따질 그렇죠. 수가 없고 예. 몇 개의 당이 3%를 넘겼고 또 몇 개의 당이 득표율이 어떠며 여기는 또 사실 병립형까지 쓰면 지역구를 낸 이 정당은
그것도 가산이 약간 되는 거예요. 정말 연동형에선 복잡하네요. 빠지고 병립형에선 가산되고. 하지만 예. 이제 간단하게 예. 15석, 15석. 예. 그리고 열린민주당과 정의당 정의당 동률을 10% 만약에 10% 얻는다면 예, 한 뭐 7, 8석씩 될 것 같습니다. 7, 8석 정도. 많으면 10석인데 예. 다른 군소정당이 없다면 음. 최대 10석, 한 최소 7석, 예. 8석 내외가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과 민생당이 5%씩을 얻었다. 예. 그럼 제 생각에는 한 이제 적으면 2석 나올 수도 있고요. 아하. 가져갈 자리가 없어요. 예. 많으면 한 4석 정도 나올 수 있어서 이렇게. 3석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도로 이제 더하게 되는데 예. 지금 사실은 열린민주당이 이제 뜨거운 감자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130석 플러스 알파일 것 같아요. 네. 지금 일단은 또 많이 좀 지지율 격차가 있는 또 수도권 접전 지역이 문제예요. 이게 확확 그렇죠. 뒤집힐 수 있는 게 예. 수도권 접전지와 PK 일부 지역, 강원도에서 5개 또 초박빙 지역, 충청권 이렇게 있기 때문에 네. 뭐 20석이 출렁출렁하긴 하지만 예. 그냥 안정적으로 보면은 이 여당이 130 플러스 알파를 가져왔다. 그리고 이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110석 플러스 알파를 가져왔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비례정당을 합쳐보니 민주당은 과반을 넘느냐 못 넘느냐 싸움일 것 같아요. 예. 지금 한 140석 플러스 알파 정도 봅니다. 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합쳤을 때 한 130석 내외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정도로, 예. 나머지는 이제 군소 야당들의 몫일 텐데 예. 여기서 만약에 이제 독자로 민주당이 140석을 얻었다. 예를 들어서 예. 이 비례 포함해서요. 예. 그랬을 때 이제 열린민주당의 역할이 절박해지는 거죠. 예. 거기서 6석이든 7석이든 8석이든 얻었을 때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과반 이렇게 되면 과반을 아무도 못 얻으면요. 예. 20대 국회의 재연이다. 그리고 더 그렇죠. 노골적으로 나빠진다. 그래서 예. 제가 늘 주장하는 게 다른 거 다 빼고 국민 소환 국회에서 시행해달라. 아하. 국회의원도 좀 파면되는 모습을 스스로 입법부가 그 모습을 보여줘야 그렇죠. 예. 자정한다는 걸 국민들이 이해하지 하나도 서로 안 다치려고 하면서 예. 무슨 이제 그래서 사태들만 하고 있는. 그래서 제가 오프닝에서 국회 개혁을 주장을 했습니다. 다음 21대 국회에서는 본인들 스스로 개혁을 해야 된다. 자, 알겠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26.7% 나왔죠? 네. 사상 최고인데, 자, 마지막입니다. 단답식으로 총 투표율 몇 % 예상하십니까? 전 60% 중반대 보고 있고요. 중반까지나요? 예, 지금 예. 방송에서 그 배팅이 지금 막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저는 제 출생연도에 배팅을 해서 예. 66%를 한번 알겠습니다. 예상해봤습니다. 24시간 후에 확인을 할 수 있겠네요. 오늘 네, 여기까지만 다음 주에 드릴게요. 예. 벌칙 받아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유통회사가 어디죠? 월마트. 그럼 월마트가 중수도시의 작은 회사로 출발한 것도 아세요? 물론이죠. 여기에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지역의 유통회사가 있습니다. 어디죠? 바로 마음을 전해주는 곳 하나가 홈마트가 고객 곁에 있습니다. 바로 고객님의 손으로 키워주신 곳입니다. 고객의 믿음으로 크는 회사 하나가 홈마트. 좋은 세상 당신의 좋은 친구 문화방송 MBC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6시 24분 17초 지나고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총선 특집 비례정당을 만나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더불어시민당 또 열린민주당에 이어서 오늘은 정의당 국민의당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정의당 가보죠. 정의당 비례대표 7번입니다. 배복주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배복주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제 네.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네. 지금 심정 어떠신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죠. 뭐 지금 좀 긴장도 되고 기대도 그렇죠. 되고 예. 근데 뭐 지금 이번 총선이 이제 네. 촛불 이후에 첫 번째 총선이고 예. 또 코로나 때문에 민생 위기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치르는 선거라서 더욱더 그렇죠. 긴장되고 기대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여서 그래서 더 좀 기대가 되는 정의당일 것 같고 요즘 분위기가 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정의당 쪽에. 아무래도 이제 위성정당에 대한 이제 국민적인 심판이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제 선거제도에 대한 취지를 잘 살리는 원칙이 있는 정의당을 좀 만나고 싶으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자, 정의당 비례대표 7번입니다. 배복주 후보를 만나고 있는데, 자, 이 배복주 후보님께서는 이제 본인이 이제 장애 여성의 이제 당사자시고요. 또 인권 활동가로서 장애 여성 공감 대표를 맡고 계시고, 전국 성폭력 상담협의회 상임대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 임원을 지낸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본인 소개와 또 인사 말씀 조금 더 부탁드릴게요. 네, 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이었고요. 비상임. 저는 대체로 현장에서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하는 일을 한 20년 정도 했고, 예. 그리고 장애 여성 지원하는 일과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미투 운동을 많이 이제 참여했었고, 예.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제 소외받고 차별받는 사람들의 이제 진정 사안을 많이 심의하는 그런 일을 해와서 지금은 이제 정당에 왔습니다. 예, 인권운동, 여성운동 많이 하신 후보가 되겠습니다. 자, 정의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를 결심하시게 된 그 배경도 좀 여쭤볼게요. 대체로 이제 저는 미투 운동이나 이제 사회적 소수자들 인권 운동에 국회가 너무 응답이 없어서 답답했던 부분이 있고, 그럴 때마다 좀 입법의 공백이나 제도적인 공백들이 많아서 국회 담장을 참 많이 못 넘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활동한 경험을 좀 국회에서 소중하게 쓸 수 있다면 의회에서 현장 목소리를 좀 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부터 정의당에서 활동을 하셨나요? 아니면 이번에 입당을 하셨나요? 저는 이번에 입당을 했습니다. 이번에 입당을 하셨고. 자, 지금 정의당 지지율이요. 사실 처음에는 조금 미미하다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고 두 자릿수 이상 되는 그런 여론조사도 많이 봤는데요. 네. 지금 솔직히 말해서 몇 퍼센트 지지 정도 지금 예상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어쨌든 원내 교섭단체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교섭단체 되려면은 30% 이상 얻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표가 30%이고. 예. 하지만 이제 현실적인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법을 발의할 수 있는 10명 정도는 당선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최종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10명이 비례 의석을 받아내려면 20% 지지율 정도는 나와야죠. 20% 정도나 돼야 됩니까? 예.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뭐 불가능해 보이지도 않고요. 예. 국민들이 이제 뭐 믿고 찍어주시면 20%는 당연히 넘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비례대표 7번이시니까 7번이시면 그래도 한 10%. 조금 전에 최영일 평론가와 또 한참 얘기를 했는데 10% 정도 나와야 되겠네요. 최소한. 15%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5%까지 나와야 됩니까? 예. 워낙 이제 열린민주당이랑 국민의당, 민생당 등이 또 지지율이 있으면 이제 연동형 그 캐반에서 또 백분율로 나누는 계산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 정말 복잡해요. 예. 들어도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조금 이제 가중치나 이런 것들을 계산해봤을 때 15% 이상은 넘어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국회의원이 만약에 되신다면 이것만큼은 꼭 하고 싶다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반성폭력 운동을 했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분들이 일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2차 피해 관련한 방지법을 좀 꼭 만들고 싶고, 장애인들이 이제 시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장애인 권리보장법 꼭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정의당의
1호 공약이기도 한데 예. 차별금지법 제정을 할 수 있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여성과 장애인을 위해서 싸우시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 자, 그리고 또 정의당 비례대표 비례 후보로서 이번 선거법 과정에서 그 위성정당 이 얘기를 안 하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상당히 불만이실 것 같은데 이 위성정당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당연히 위헌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선거법 자체가 이제 저희가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치개혁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 정치개혁 취지에 상당히 훼손되는 거라고 거대 정당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바로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국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대변하고 다양한 사람들의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이런 것들을 국회 안에서 다양하게 울려 퍼지려면 이 그 위성정당 같은 정당이 아니라 이렇게 정당의 의지를 가고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당이 그 비례성을 가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성정당은 아마 위헌적 소지가 많기 때문에 사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1년 내내 그 선거법 개정 두고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여야가 대치하고 그 과정에서 정의당이 정말 앞장서서 선거법을 개정하셨는데 이렇게 위성정당을 막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심상정 대표 인터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생각을 못 하신 거죠? 이렇게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이라고는 상상도 못 하신 거죠. 꼼수를 부릴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 했다기보다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원칙이 저는 그런 룰이 있다고 생각해요. 정치에도 룰이 있는데. 생각은 했는데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냐, 양당이. 네, 이렇게 룰을 지키지 않고 규칙을 지키지 않는 플레이를 하는 것은 실제로는 저는 다소 이해가 잘 안 돼요. 정치에 입문한 지 이제 입당해서 이제 선거운동을 하고 있지만, 이 정치라는 것도 기본적인 룰이 있고 그 룰을 따라서 이제 페어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것을 반칙을 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죠. 예. 최근에 여야 양 진영에서 그 막말 논란이 정말 거셉니다. 예. 뭐 차명진, 백원우 등등 해서 상당히 많은데 이런 여야 막말 논란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사실은 여성 비하, 장애인 비하, 뭐 이런 뭐 막말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노인 폄하 그리고 뭐 저는 좀 사실 이해 잘 안 되는데 그 정치인들이 막말을 해서 본인들이 어떤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느낌이 전 들고 그것이 국민들이 봤을 때 저런 말을 해도 정치인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정치 수준을 굉장히 낮추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이 문제를 잘 제기하고 왜 문제인지를 본인의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맞지 무조건 막말을 하고 막 비하 발언을 하고 이러는 것은 사실 상당히 저는 정치 현장에서 없어져야 될 일이라고 그렇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정치의 정말 큰 과제죠. 이제 없어질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정치는? 예, 저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그 막말이 막말이 항상 이 여성이나 장애인을 비하하는 비유로 쓰여지는 것이 제일 화가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능력이 없고 또 이렇게 뭔가 사람을 낮추는 말로써 여성과 장애인을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국회가 상당히 남성 비장애인 중심의 문화를 갖춘 국회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제가 만약에 국회에 이제 가게 된다면 그 문화부터 정말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의당의 비례 7번 배복주 후보를 만나고 있는데 배복주 후보님이 다른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장애 여성 정치인으로 이미지 소비만 되진 않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요? 그러니까 뭐 이제 한마디로 이제 구색 맞추기로 장애 여성, 그러니까 소수 사회적 약자를 대변한다고 해서 이 장애인이란 이미지만 정당이 파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지만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가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활동을 했고
현장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 사람의 전문성과 경험이 의정활동에서 주로 평가되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배복주 후보님 자신이 이제 장애를 가진 여성 정치인이 이제 될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국회에 가셔서 어떤 활약을 하시느냐 이게 더욱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더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네. 자, 지금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우리 배복주 후보님 말고도 정의당에 또 훌륭한 비례 후보님도 많이 계시죠? 네, 한 분만 좀 소개해 주실까요? 저는 이제 장혜영 후보님이라고 발달장애가 있는 동생과 함께 살아가는 다큐멘터리를 찍은 그 감독님이신데. 그 비례대표 2번이죠? 장혜영 후보. 네. 청년 정치인이시고 장애 감수성도 있으신 그런 멋진 후보가 있다는 거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1번 류호정, 2번 장혜영, 강은미, 배진교, 이은주, 여기 6번이 박창진 후보죠? 네, 땅콩해양으로 유명한. 그리고 멋지신 후보시죠. 예, 이어서 7번 배복주 후보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시간 1분 남았습니다. 지역 유권자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네, 유권자 여러분, 정의당은 원칙을 지켰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사태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지키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닥쳐온 민생 위기에 대해 해고 없는 정의로운 위기 극복에 앞장서겠습니다. 불평등과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과제들을 성실하게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고통받고 차별받는 국민의 편에 서 있는 정의당을 꼭 선택해 주시고 교섭단체로 만들어 주십시오. 정의당은 국민의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선거운동 6시간도 안 남았네요.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시고 이제 기도하고 주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정의당 배복주 비례대표 후보 만나봤습니다. 자, 총선 특집 비례정당 만나다 계속 바로 이어가죠. 이번엔 국민의당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당 비례대표 후보 역시 7번입니다. 안혜진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안혜진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역시 같은 공통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우선 진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의연하게 국민 여러분 선택을 기다리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긴장감이 온몸을 감싸고 있고요. 예. 또 설렘과 기대감도 있습니다. 국민의당을 향한 국민들의 지지나 성원이 어느 정도가 될지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정치 이번에 처음 입문하시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전엔 전혀 안 하시다가 네. 상당히 지금 떨리는 마음이실 것 같은데 잠깐 제가 소개해드리자면 국민의당 비례대표 7번입니다. 안혜진 후보. 인천공항 내 최초의 중소면세점이 있습니다. 시티플러스라고 있는데 여기 이제 대표신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소개를 해주시죠. 이미 제 소개를 하셨네요. 예. 네. 저는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2터미널, 그다음에 예전에 김포공항에서도 있었는데요. 예. 롯데, 신라, 신세계 대기업 면세점들만 많이 아시잖아요. 예. 근데 그 사이에서도 힘겹게 대기업에 맞서서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사업자 시티플러스 대표입니다. 아, 그래요? 지금 오늘은 비례대표 후보자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고요. 예. 과거 이력을 짧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예. 30대에는 전공이 수학이라 여고 수학교사, 그다음 입시학원 강사로도 잠시 일을 했고요. 예. 그다음 40대에는 중견 건설사 임원으로도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50대 초까지는 중국 기업의 한국 대표로서의 삶을 살았고요. 그다음에 최근 5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는 현재까지 면세점 대표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잡 노머드, 직업 유목민처럼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살았던 것 같네요. 예, 정말 바쁘게 사셨는데 안혜진 후보님 전화기에서 조금만 떼고 말씀을 해주세요. 좀 퍽퍽 튀는 소리가 좀 들려서요. 예. 예. 자, 저희가 이제 지난 경제 요정 시간에도 좀 다뤘었는데 지금 면세업계가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요즘 출입국자가 한 4-5천 명 수준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평소에는 한 20만 명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많이 줄어서 상당히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또 신라, 롯데도 사업권을 또 반납했다는 소식도 있을 정도로 맞습니다. 그 정도로 힘든데 지금
정부의 지원이나 배려 뭐 이런 게 좀 있습니까? 면세업계? 말들은 많이 오고 가고 있는데요. 예. 회사를 생각하면 가슴이 좀 먹먹해집니다. 저희가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처음에 25% 감면해주겠다. 그다음 최근에는 50%를 감면하겠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고요. 아직 결정돼서 진행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근데 설사 50% 감면한다고 해도 저희 같은 회사는 월 15억 정도가 적자입니다. 왜냐하면 임대료 부담이 너무 큰 사업이라서 그렇고요. 예. 이미 매월 늘어나는 그 공항 임대료 때문에 저희와 선의 경쟁을 벌이던 이웃 중소중견 사업자도 사업 포기 선언을 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롯데 신라와 같은 대기업도 인천공항 면세사업권 특허 포기하겠다 이렇게 공항에 통지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대기업 그 임대료가 어마어마한가 봐요. 뭐 수백억대라면서요. 임대료가 대기업 같은 경우는 면세점. 맞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월 20억 가까이 됩니다. 월 20억 임대료.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21대 총선 도전하고 계신데 출마를 결심하시게 된 배경 좀 여쭤볼게요. 배경이요? 예. 뭐 여러 가지를 하면서 도무지 이해 안 되는 불합리한 것들 그리고 정의롭지 않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됐는데 그때마다 울컥울컥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 그러다가 많은 국민들도 크게 실망하셨지만 자기들이 만들어 온 법을 어기면서까지 그 가짜 정당 만들어서 진영 싸움 벌이고 있고 그다음 이런 저희 같은 애로사항 고단함은 모르고 뭐 이런 모습을 보고 좀 많이 실망했죠. 그리고 뭐 일반 국민인 저도 코앞에 이익이 있어도 옳지 않은 길이면 단호히 소신지켜서 살아가잖아요. 네, 차라리 일반인인 내가 위선적이고 부끄러운 줄 모르는 현직 그 정치하시는 분보다 내가 더 낫지 않겠나 뭐 이런 호기로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말로만 정치를 하고 행동하지 않을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회고 누구를 위한 정부고 뭐 왜 또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 저기고 저건 다 밖에 있는데 이런 생각들로 많이 답답해한 것 같습니다. 기존 정치인들보단 내가 낫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출마를 어려운 결정을 하셨는데 사실 국민의당 비례 후보시니까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 대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자, 안철수 대표 제가 알기로는 지난 1일부터죠 여수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오늘 14일까지 꼭 14일 2주 동안 오늘 광화문 광장 도착할 때까지 430km 그러니까 하루에 한 30km 정도씩 계속 뛰면서 선거운동을 했는데 조금 전에 그 광화문 광장 도착하셨죠? 오후에. 네, 맞습니다. 그 현장에 혹시 나가보셨나요? 당연히. 나가보셨죠? 있었고요. 예, 네네. 그래서 오시자마자 또 기자회견을 연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녹음 컷 잠깐 좀 준비했거든요. 좀 듣고 말씀 계속 나누겠습니다. 네. 후보들을 모아놓고 1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제가 430km를 종주하여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언행 일치를 보여드리는 것이야말로 저희 국민의당 후보들에게 더 가슴 깊이 새겨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네, 사실 연설 꽤 길게 하셨잖아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 정도만 준비를 했는데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셔야죠. 참 안철수 대표를 직접 대면한 건 사실 오늘로서 전 세 번째입니다. 남들이 믿진 않는데요. 우선 정직하고 선한 에너지가 저는 좋았고 또 중도 정치 진영에 빠지지 않고 중도 정치나 실용 정치 추구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던 분입니다. 근데 안철수 대표야말로 오랫동안 보수니 진보니 나눠서 혈투벌이고 있는 현 정치를 바꿀 수 있는 우리나라 미래 정치의 유일한 대안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이 다 아시고 계시지만 기부나 선행에 늘 앞장섰죠. 그리고 한때는 지지자들의 그 원망 들으면서도 대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또 헌신할 줄 아는 도덕적 품위를 갖춘 리더 그런 모습을 품고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렇게 정치를 하게 된 가장 결정적 동기를 주신 부분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결단하고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시는 실천하는 행동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코로나 그 바이러스 때 최악의 상황으로 확산된 그 초기에 아무 두려움이나 망설임 없이 대구에 내려간 모습 그리고 오늘 아까 말씀하셨지만 432km면 천리하고도 76길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저도 토요일 날
한 20km 달렸거든요. 응원차. 아이고, 같이 달리셨군요. 네, 하루 딱 20km 달렸는데 예. 지금도 이틀 3일 전인데도 지금도 다리가 그럼요, 아픕니다. 예. 그런데 너무너무 울컥하더라고요. 예. 이 국토 대종주를 기적처럼 이루고 마지막 지점에 오늘 광화문에 딱 들어서는 모습을 보니까 네. 야, 프로 마라토너도 결코 엄두내지 못하는 일을 결심하고 뭐 그걸 해내시는구나. 저런 결기와 의지는 정말 최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번에 그 국민의당 선거운동 네. 방식이 정말 이거 사상 최초 아닙니까? 마라톤 선거운동.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뭐 좋게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안 좋게 보는 네.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예. 이 마라톤 선거운동에 대해서 또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저는 단순히 이거를 선거운동이라고만 치부하고 싶지 않고요. 아하. 이분은 스스로 정한 법을 비틀어서 모렴치를 감수하면서 위성정당 만든 이 현 정치에 대한 비상식, 비양심적인 정치권들에 대한 저항이었죠. 예. 단순히 그냥 선거운동 하려고 뛰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행위나 뭐 국익에 반하는 여러 가지 행위에 누구라도 단호하게 당신의 저항 의지를 피원하신 거고요. 예. 그리고 선거 유세 활동을 만약에 선거 유세 활동이었다라고만 치부한다 해도 돈 한 푼 안 들은 운동이고 구석구석 국민들하고 다 전국을 다 돌아다닐 수는 없지만 예. 이건 철과 같은 의지를 보여준 거잖아요. 예. 저는 이거를 뭐 어느 모 정당 대표께서도 블랙 코미디니 뭐니 폄하하셨는데 우리나라에 이런 진정성을 참 그런 식으로 쉽게 폄하하는 이런 행태는 정말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들의 수준이 정말 많이 높아졌거든요. 오히려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이 안철수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진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해야 된다고나 할까?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선거운동, 마라톤 선거운동은 단순 선거운동이 아니다. 이건 기존 정치권에 대한 저항이다. 그런 의지를 보여준 거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해주시고 지금 국민의당 비례 7번입니다. 안혜진 후보를 만나고 있는데 솔직한 심정 여쭤볼게요. 이쯤에서 비례 7번 당선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 뭐 여론조사를 보면 예. 다들 좀 불안하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네. 저는 중도 정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굳이 여론조사에 자기 소신 쉽게 드러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진영을 가르는 극단적 행태를 대부분 다 싫어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당연히 저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분들이 당선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요. 예. 그렇게 되어야 지금과 같이 그 양당 체제에서 벌어지는 진흙탕 싸움, 그다음에 퍼즐식 포퓰리즘 이런 걸 제대로 견제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네. 비례 7번 당선되려면 적어도 두 자릿수 득표는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적어도. 네, 안철수 대표께서는 20% 말씀하셨는데, 예. 네, 적어도가 아니라 저는 최소한 15%까지는 지금 유세 활동에서 만난 지지자분들의 반응이라든가 응원 메시지, 예. 그리고 오히려 저를 거대 여당 야당이 만들어온 꼼수 위성정당 후보가 아닌 게 예. 너무 다행이다. 너 정말 국민의당 후보라는 게 자랑스럽다. 이런 얘기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안철수 대표께서는 20% 말씀하셨지만 저는 최소 15% 이상은 지지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전에 정의당 배복주 비례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여성 장애인이니까 국회의원이 되면 그쪽에 모든 혼신의 힘을 다 바쳐서 우리 문화를 바꿔가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국민의당 안혜진 후보님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이 만약에 되신다면 꼭 하고 싶은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우리 중소기업인들의 노력이 짓밟히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노력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기획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소상공인 분들이나 중소기업의 여러 지혜로운 목소리를 듣고 모아서 현실적인 대안들 이런 것들을 고안해서 정책에 반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이 아니라도 꼭 우리 대한민국은 허리가 튼튼해야 미래도 훨씬 발전할 수가 있는 거고 그 허리가 바로 중소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중견 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을 대변하는 헌신하는 행동가 이런 사람으로 일해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살리는 일에 매진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 한 2분 남았는데요. 우리 안혜진 후보님 말고 국민의당에 좀 주목해 볼 만한 분 한 분만 좀 소개를 더 해주실까요? 어떤 분이 계신지? 너무 많은데 한 분이요? 예, 한 분만. 뭐 장애를 가지신 한의사 김용호 후보님이라고 계십니다. 몇 번이시죠? 그분이? 비례? 네? 비례 몇 번이시죠?
이분이 14번인 것으로 알고 그래요. 있는데요. 14번. 예, 예. 이분은 장애인을 위한 복지에 아주 다양한 정책들을 오래전부터 준비해 오신 분이고 예. 그동안 많은 역경을 극복하고 그걸 디딤돌 삼아서 봉사를 해오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예. 네, 뭐 변호사 후보들도 있는데 한 분만 소개하라고 하니까 한 분만 더 하시죠. 예, 그러면 우선은 교육 전문가 김연아 후보님도 자랑할 만한데요. 예. 전 정수경 후보 자랑할게요. 정수경 그분은 후보? 엠번방 예. 변호사신데 이분도 예. 엠번방 같은 여성이나 아동 성폭력 피해자 목소리를 가장 많이 대변하고 보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분이십니다. 예. 이분 자랑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이게 비례 후보들 또 혹은 또 비례 정당 대표들 인터뷰하면서 모두 그 후보 내신 분들 다 좀 당선이 됐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자,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우리 지역 유권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 마지막 지지 호소 말씀해 주시죠. 네. 네,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젠 엄중한 잣대로 후한무치 정치인들을 가려내서 심판하고, 그리고 누가 헌신할 각오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누가 희망의 아이콘인지, 그리고 이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자가 누군지 관심 갖고 들여다 봐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거대 양당에 맞서서 엄히 견제하고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정당, 대한민국 인적자산 1호인 정직한 리더가 있는 정당, 이 시대에 국민과 국익을 위해서 일하기를 꿈꾸는 마지막 대안인 국민의당을 적극 지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18세, 20대 유권자분들 꼭 투표하세요. 미래의 국가 빚을 다 짊어지고 가지 않으려면 투표하셔야 됩니다. 예, 네. 좋은 감사합니다. 결과 기대하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당 비례 7번입니다. 안혜진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예, 우리 정 날씨 알아보죠. 김도연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선거와 날씨를 비교해보면요. 맑은 날이 비가 내리는 궂은 날보다 투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내일은 맑고 포근해서 날씨로 인한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하지만 대기는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금요일 비가 오기 전까지는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내일은 아침이 3, 4도, 한낮에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청송 현재 기온은 어제 이 시간보다 8도 높은 19도, 습도는 21%입니다. 날씨였습니다.